지난 2015년에 희귀난치병 크론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이해하게 되었고, 크론병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크론병을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마음이 먼저 치료되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 상태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면서 나의 잘못되었던 치료 방법을 비판하고 또 올바른 치료 방법과 관리 방법을 배워 다른 환우분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염증이 발병하는 그러한 만성 질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염증성 장질환, 크론과 기한성 대장염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그리고 정제당류, 지방산, 인공감미료, 패스트푸드, 육류 섭취의 증가 등 섬유질, 그리고 과일, 채소 섭취의 감소로 인해 장내 세균층의 변화가 생겨 발생한다고 연관지어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진단되지 않았거나 진단이 지연되었던 이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들이 최근에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의료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명확하고 빠른 진단 때문에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의 근원을 알아야 치료받은 후에 나가서 예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병의 근원을 알아보았는데요. 의학에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자신을 보호해야 할 면역체계가 오히려 자신의 장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질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나의 식생활 습관 돌아보게 되면서 늘 식사는 대충 먹는 걸 귀찮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만 안 고프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래서 배고플 때 빨리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배만 인스턴트 가공식품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이렇게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들을 몸에 해가 된다는 것을 그냥 망각한 채 생각지도 않고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마냥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는데 병이 들어서야 돌아보니 내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을 처음 진단받은 나의 마음 상태는 이런 병도 있구나, 난치병이라고 하니 안 고쳐지는 병이구나, 그런 병도 있네,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알게 되었으나 나의 내면 세계에서는 아직 내가 난치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방대학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최상급 병원 찾아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내과에 갔더니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세요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이제 내과로 입원을 했으니까 장이 아파서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면 외과하고 이렇게 협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협진 과정에서 이 환자는 약을 한번 써보고 안 되면 수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의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발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로 진짜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내 마음에 감동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병원에도 이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냐면 나의 삶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와닿았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수술대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지 않고도 퇴원하게 되었구나.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너무 증상도 사라졌고 건강하게 되었는데 병원 약도 한번 끊어볼까? 병원약을 계속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 걱정도 되고 해서 아마 나는 저거 오진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을 끊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 대신에 병원약 대신에 다른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수소문해서 찾아 먹게 되었는데요. 병원 약을 한번 끊어보고 이제 다음에 검사해보고 괜찮으면 끊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몇 달 후에 외래 진료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진짜 모든 염증 수치와 이런 것들이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하면서 기분 좋게 병원 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병 다 나았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지 한 1년쯤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 병은 아니겠지. 그 병이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병이면 절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병만 배가 아프나 다른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성이니까 산부인과에 문제가 있어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희귀난치병 진단받은 의사 선생님한테로 가보세요. 그래서 그 지방대학병원 응급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재발되었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병원약을 끊고 지내는 기간 동안 난치병 다 나았다고 자랑하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자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며 이 마음으로 정말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때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안전의 시간이. 그때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막 병 나았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너도 전능자 좀 믿어봐.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이런 남을 비방, 판단,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씀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같이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 느껴지면서 나를 부끄러울 만큼 이렇게 밑바닥같이 낮추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되어서 퇴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한 채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이렇게 영양 수액을 맞으면서 3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버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청공이 와서 장청공이 와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난치병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내면 속에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그때는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수술실로 가게 되었어요. 수술실로 가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수술 날짜가 되어 수술실로 가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에 노래가 한 곡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노래가. 이게 그냥 우리가 노래가 떠올라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것과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냥 내가 많이 불러보지는 않았는데 가사가 그냥 너무나 또렷하고 정확하게
들려준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들려줘서 가사를 이렇게 조용히 따라 불러봤어요, 속으로. 그래 따라 불러봤는데 그 당시 내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가사 내용인 거예요. 나는 민대라는 노래 제목인데요. 들어볼까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가 그 병을 가지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런 가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너무나 저의 상황과 똑같아서 저는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네, 정말 엉엉 소리내요. 엉엉 소리내요. 울고 싶을 만큼 그냥 속에서 그냥 구름이 터져서 나왔을 때였는데요. 옆에 이제 수술실로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울지도 못하고 눈물은 이렇게 원래 훔치고 그리고 이 현상이 뭐지? 그때 나는 느끼기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찌 내 마음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이 노래 가사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수술실 들어가는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쭉 지켜보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감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하고 나왔고요. 크론병 증상은 현재 10년, 수술하고 거의 10년 됐는데요. 증상 없는 관해 상태.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완치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관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해 상태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기는 이제 아프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 염증이 막 활발하게 활동할 때를 활동기, 이렇게 두 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의 경험은 병원약 중단하고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 찾아 치료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어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먼저 치료된 후에 나는 내가 가진 크론병을 스스로 자가관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었고요. 크론병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크론병 관리하는 방법 첫째, 꾸준한 투약입니다. 투약. 그리고 둘째는 정기검진을 통해 염증 상태를 늘 모니터링하면서, 세 번째는 의사 선생님, 주치의와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 약을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소통하면서 내시경을 언제 할 건지, CT는 언제 할 건지, 치료 방향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수면, 또 건강한 식사 생활 습관,
잘 잡아가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고 간호하고 관리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을 잘 지키면서 관리한다면 일반인보다도 더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생산질환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우분, 가족분 모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빨리 사라지고 관의 상태로 쭉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문서는 대한장연구학회 교수님들이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연근성 장질환의 모든 것 대한장연구학회에서 2022년에 발간한 거고요. 또 참고문은 한 개 더 먹으면서 치료하기 대한장연구학회에서 만들어낸 2022년도 책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여러분 참 말도 잘하시네요. 좋아요 눌러주세요.